의대의 문을 힘차게 열어드립니다. 열려라 의문. 안녕하세요. 대국민 주치 오랜 닥터TV 열려라 의문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정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어 독서 전문가 김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료 개혁 문제로 대한민국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자금의 상황에서 의료인이 우리 사회에 또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절감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의사가 되기 위해, 좋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꿈꾸고 있는 우리 전국의 소녀, 소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열려라 의문은 그들에게 좋은 의사, 큰 의사가 되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의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어 교과 학습을 통해 의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인사를 같이 드린 까닭은 제가 평소에 진행을 맡았는데요. 오늘은 국어 교과를 통해서 의대 가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교육 전문가이신 김기 선생님을 진행자로 모시고 제가 한번 패널이 되려고 하거든요. 우리 김기 선생님 오늘 방송에 처음 출연하시는 거니까 우리 열려라 의문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함께 인사를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네, 독서 국어 교육 전문가 김기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유정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국어 교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팁을 좀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듣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생기부가 의대에 진학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생기부 국어를 이제 연결지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생기부를 제가 비유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김기 선생님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요. 전쟁 영화 보면 네네. 그리고 내일이 또 국군의 날이죠. 네, 그 방송 시점과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장군들이 육군, 해군, 공군 서로 다른 군복을 입고 나타날 때 별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 어깨 혹은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고 등장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국어라는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 여러 과목 중에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과목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훈장에 해당되는 게 생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국어는 의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만 훈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사회과학대학을 가는 친구들, 자연과학대 이공계대학을 가겠다는 친구들에게도 훈장이 되죠. 그런데 국어 교과에서 요구하는 학습의 목표, 또 성취 기준, 평가의 내용들이 의과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국어 교과를 잘 활용하면 의과대학의 우리 평가 담당 교수님들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게다가 과거에는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수시 교과 전형이나 정시에서도 생기부가 중요한 평가 도구가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이후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어를 기반으로 한 생기부의 효과적인 디자인은 의과대학 진학의 의대의 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마스터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어 교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의학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기성 선생님도 오랫동안 국어 교육을 하셨으니까 이 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국어는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 교과서 읽기를 사회 선생님이 가르치시거나 과학 교과서, 수학 교과서, 영어 교과서를 읽는 방법을 각 과목의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읽기의 본질, 읽기의 특성, 읽기의 방법은 어느 교과목이 읽기든 간에 누가 가르치나요? 국어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특히 현재 독서 작문이라는 교과서에 보면 인문 계열의 글 읽기, 사회 계열의 글 읽기, 자연과학의 글 읽기, 예술 계열의 글 읽기의 방법을 국어 교과서에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을 도구적 성격에서 이해해달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의과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부에 좋은 기록이 되려면 좋은 글을 쓰는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표나 토론의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 시간에 발표할 기회가 있어요. 과학 시간에 발표할 기회도 있고 사회 시간, 과학 시간에 글쓰기 할 경험도 있는데 그 사회과학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죠.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감 능력을 기르거나 의사소통력을 기르게 하는 과목 역시 국어다. 국어는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고1부터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잖아요. 국어 교과군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떤 교과가 있냐면 공통국어 1, 2가 있죠. 그렇죠. 그럼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엔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 문학입니다. 이 기존의 국어 교과군 일반 선택 과목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떤 과목이 있냐면 직무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직무 국어 교과목입니다. 그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문학과 영상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네, 그렇죠. 그리고 주제 탐구 독서라는 교과서가 있군요.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융합 선택 과목에 보니까 어떤 교과서 있냐면 매체 의사소통이 있어요. 언어 생활 탐구라는 교과서가 있고요. 또 독서 토론과 글쓰기라는 교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의사가 된 이후 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함양해 가는 것이 의사의 평생의 삶이라면 그 평생의 삶을 기르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 국어죠. 그리고 환자와 또 동료 펠로우들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 직무를 의무의 자기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역시 국어 교과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들을 효과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어필할 수 있다면 생기부의 교식 구획구역 기록이 될 거고요. 면접이라든가 의과대학 진학 이후에도 아주 강력한 도구로 작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어는 매우 중요한 내 진로를 어필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소통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 의사소통 안에 유정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읽기와 표현하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와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개발하고 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의대 진학하는 데는 크게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의사가 듭니다.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력이 필요하고요. 의사가 된 이후에도 또는 의대 생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표현력이 필요하다. 그런 기본이 되는 도구가 되는 게 국어다 이런 거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존경받는 일,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그리고 책임감과 소명이 필요한 까닭은 의사는 늘 생명을 다루는 일, 그리고 늘 죽음과 맞닿은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삶, 죽음 하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 같잖아요. 교과서에서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양한 교과서에서 다루거든요. 네. 사회교과군, 사회탐구에서 사회교과군이나 도덕교과군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물론 이제 사회교과군에서는 그것을 사상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죠. 과학교과서에서는 당연하죠. 생명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유지, 그리고 어떤 삶과 소멸에 이르는 것을 과학적인 생명과학 입장에서 혹은 전체 천문, 지구 다양한 관점에서 생명을 다루죠. 자, 그런 사회교과에서 배운 그리고 과학교과에서 배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텍스트를 읽어야 되죠. 읽는 게 다시 국어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음을 드러내는 방법, 논리적인 사고력, 이 드러내는 방법은 역시 발표 토론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잘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탐구 보고서 같은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제를 진로 활동에서 강조할 수 있어요.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그래서 삶과 죽음을 소재로 한 탐구 보고서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국어로 연결하면 시에서, 소설에서 또는 수필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 생명 윤리와 관련된 문제, 이걸 다룬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감상하고 표현하고 있는 능력 활동 등이 모두 의학, 의료, 의술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국어 교과의 교육 목표와 의사가 갖춰야 될 자질과 역량이 일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유정걸 선생님께서는 이 국어 교과의 문학 또는 이 비문학이라는 텍스트로 네네. 진로 활동을 디자인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확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커리어넷 같은 데 보면 이제 의사로서의 직무 역량과 자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키워드랑 2022 개정교육과정, 국어교육과정의 교과별로의 학습 목표, 평가, 성취 기준을 비교해 보면 저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인의 역량과 자질을 국어 교과를 통해서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방금 이제 문학, 비문학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비문학 이야기는 나 후반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소설은 인간이 특정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문제적 상황 속에서 그 인물이 보여준 심리와 성격이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고 어떤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캐릭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의 어떤 그 캐릭터를 한번 비교하는 보고서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목 중에 문학과 영상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서 지금도 매체 이야기, 미디어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리터러시를 이야기할 때 문해력이죠. 문해력을 이야기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 이야기를 해요. 자, 슬기로운 의사생활, 낭만 닥터 김사부, 하얀 거탑, 이 작품들은 모두 메디컬 드라마이거든요. 이 메디컬 드라마에 의학, 의술, 의료와 관련된 논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의료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진로 선택 과목으로 문학과 영상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왔으니 그 같은 메디컬 드라마를 통해서 의료, 의학, 의술에 대해 탐구를 하는 것도 자신의 진로 활동으로서 충분한 활동,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훈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정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사의 직군과 시인과 소설가 또는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이 유사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도 좀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 문학 작품을 통해 어떤 치유의 기능, 테라피의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고대 아테네인가 도서관의 입구 현판 같은데 도서관을 치유의 공간으로 표현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의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치유의 역할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 방송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문학과 치유, 그러니까 문학의 치유와 의학, 의술의 치유를 연관짓는 활동? 그게 진로활동으로 해도 되고요. 개인의 진로활동, 자율활동 혹은 동아리에서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국어 교과랑 연결해서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학의 치유적 효과, 의학과 의술의 치유의 기능, 의료인의 치유의 기능 연관짓는 고민 오늘 이렇게 아이디어 주신 거니까 우리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리 활동과 자율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국어 교과를 활용한 진로 활동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자율 활동에서도 우리 이 국어 교과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며 또는 의대에 진학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많겠죠. 이미 제가 앞서서 자율활동 혹은 진로활동의 방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와요. 문학과 영상을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융합 선택 과목, 제가 아까 진로 선택 과목 말씀드렸고요. 융합 선택 과목 중에 독서 토론과 글쓰기가 있죠. 자, 그러면 문학과 영상에서 메디컬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의료 이슈, 의학, 의술에 대한 논쟁을 했잖아요.
보고 융합 선택 과목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메디컬 드라마와 연관되는 책을 읽죠. 뭐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리베이트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서 뭐 제약회사는 뭐 공룡이 되었는가 연결시켜서 독서하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의 결과를 뭐 독후감으로 써도 좋고 보고서 형식으로 써도 좋죠. 그런데 그런 교과서가 있다고요. 독서, 토론과 글쓰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어 교과군이 의과대학 진학의 생기부를 만드는 잭팟이에요. 잭팟. 문학과 영상, 독서, 토론과 글쓰기. 그래서 의과학 동아리에서 이 같은 활동, 자율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진로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독서활동을 통해서 의학적 주제를 탐구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독서 그리고 메디컬 드라마를 통한 동아리 활동 아주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 중에 국어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주제 탐구 독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주제 탐구 독서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그 의사소통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2번 들어갔어요. 매체 의사소통, 직무 의사소통. 근데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다음에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 이제 의대에 준비하는 과정, 의대에 진학해서 의대생이었던 시절, 그리고 이제 전문의가 됐고 평생 의사로 되는 삶 속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그것은 독서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중에 독서와 작문이라는 교과서가 있고 융합 선택 과목 중에 독서 토론과 글쓰기라는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에 말씀하신 주제 탐구 독서라는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주제 탐구 독서는 그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그리고 최근 이제 생기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거의 전공 적합도, 나아가 계열 적합도, 최근 이제 탐구 역량을 중시한다 그러거든요. 그 탐구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교과서, 특정한 교과목에서 어떤 주제를 탐구했는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그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제 제기되었던 문제식과 관련된 주제를 실질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책과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으면서 폭넓은 관점을 쌓아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동성, 이 주도적인 독서의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이 주제 탐구 독서예요. 탐구의 과정, 이 결과를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쟁점, 특정한 교과목에서 하나의 쟁점을 찾으면 이 쟁점을 우선 교과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른 독서를 해요. 국어에서 주제를 찾아내면 예를 들어 인간 본성, 국어 교과에서 끄집어냈죠. 근데 국어 교과서에 없는 독서를 해요. 근데 이 소재와 연관된 사회 교과와 관련된 독서, 과학과 관련된 독서, 수학과 관련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다양하고 다양한 분야나 다양한 관점의 풍부한 독서를 어필할 수 있죠. 고도의 전문적인 읽기 능력을 어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면요. 인간 유형을 탐구한다. 인간의 유형 분석을 통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한번 모색해 본다고 합시다. 이런 국어 교과서에서 정광용의 껍빗단이,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리차드 도킨스의 이적주전자. 지금 제가요 인간 본성, 인간 유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어 교과군과 관련된 독서, 사회와 관련된 독서. 그러니까 이 주제 탐구 독서가 고도의 지적 능력을 길러가는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김기 선생님은 고도의 지적 능력, 독서 전문가시고 굉장한 다독가입니다.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요. 이미 우리 김기성 선생님은 주제 탐구 독서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읽는 독서. 최근에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안내해서 학생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주시죠. 사실 저도 책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보았던 책 중에 김상욱 교수님이 쓴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물리학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인용된 책이 좀 있어요. 그 영화 컨택트를 네네. 원작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테드 창이 쓴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서 아, 물리학과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구나. 당신 인생의 이야기 이 소설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또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에 온실. 지구 끝에 온실. 네, 네. 지구 끝에 온실. 이번에 새로 나온 또 파견자들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책에서 반드시 어떤 좋은 책들은 인용을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용된 책들을 연결시키다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어떤 고민해봐야 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소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대본이 없는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그 이제 우리 이른바 벽돌책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뭐 유발 하라의 사피엔스도 그렇고, 뭐 찰스 데니 종의 기원, 또 빌브레아이스인가요? 거의 모든 것의 세계, 뭐 이런 책들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 제리 다이몬드의 총균세. 총균세만 해도 제가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인용된 문헌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7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 책을 읽고 인용된 책을 이어 읽는 것도 주제탐구 독서이죠. 사회적 관계로서의 인간, 사회적 관계로서 인간을 주제로 주제탐구 독서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소재, 하나의 쟁점에 대한 폭넓은 관점, 다양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루타크의 영웅전,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김용국 박사가 공주했던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자율성과 타율성이 인간과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독서를 통해 보여주고 주제 탐구 독서잖아요. 탐구 보고서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신비와 과학 이런 키워드를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생명의 신비와 과학의 도전 이런 주제로 어떤 책을 읽어볼 것인가. 제가 언급한 책 이외에 다른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책들의 선택은 학생이 해도 되고요. 생교 규제를 위해서 각 교과 선생님들에게 추천받아도 되죠. 자기가 탐구해도 되고요. 퀸트 그라스의 나의 세계, 제레미 로프킨의 바이오코테크 시대, 오르테가 이 가세티의 인간과 기술, 하버마스의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이런 책들을 읽고 생명과학이 추구하는 세계관에 대해 탐구하고 보고서를 쓴다. 이게 생기부 각각의 뭐 세특의 관련 독서에 혹은 진로활동의 동아리 활동에 기록된다면 아마 의과대 면접 때 교수님 물으실 거예요. 그때 막 자신의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훈장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독서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독서가 마스터 키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일이 독서이고요. 내 높은 수준의 공부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역시 독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독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 의대 이야기하면 자꾸 의학 도서 뭐 이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의학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를 좀 고민하면 인간에 대한 탐구잖아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신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학자, 의술자, 의료자가 붙는 책만 읽지 마시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관련된 책을 다양하게 읽으시고 반드시 그걸 읽고 아까 주제 탐구 독서처럼 다양한 관점,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인식하고 또 제기된 문제 상황 혹은 청소년답게 우리가 환기할 수 있는 해결 방식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 작성에 우리 국어 교과는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국어 교과에서 읽게 된 텍스트가 국어 교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의 세특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의고사에 이른바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 이 비문학 지문 제재 중을 한번 우리 김민성 선생님 독자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죠. 비문학의 제재가 인문학, 사회, 사회학, 과학, 자연과학, 기술, 기술공학, 융합. 예술학이거든요. 예술학, 융합이죠. 네. 그러니까 이 비문학 지문 자체가 고등학교 교과의 다양한 교과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비문학 지문이 대체로 한 5문단, 7문단, 8문단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지문이 완결된 텍스트가 아니죠. 어떤 텍스트의 발췌이거나 혹은 출제자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 용이하게 텍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어쨌거나 완결되지 않았거나 다양한 이 제재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더 알고 싶어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문학 텍스트의 독서 지문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업 역량을 심화, 발전, 확장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모의고사 텍스트와 관련된 동일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 텍스트의 출처, 원전을 밝혀서 더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와 동일한 소재의 유사한 관점의 다른 텍스트를 찾아보거나 또 다른 읽기를 해봐도 되죠. 반대로 내가 읽은 그 텍스트와 반대되는 내용을 찾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국어 텍스트의 지문을 통해서 국어 시간에, 영어 시간에, 사회 시간에, 과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 발표할 일, 수행평가 진행할 일, 보고서를 것의 소재를 무궁무진하게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탐구활동, 확장시키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각 교과, 국어 교과뿐만이 아니라 각 교과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재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죠.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공부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글을 읽으면서 본인의 호기심도 찾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텍스트들이 사실 주변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금방 앞서 말씀하신 그 비문학 텍스트만 해도 우리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라서 쉽게 그냥 한번 문제 풀고 넘어가지 않아도 아깝죠. 예, 그런 느낌이 사실 듭니다. 국어 교과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네. 의대 진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좀 흥미로웠고요.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선은 김민성 선생님 오늘 첫 번째 방송이셔서 두 번째 방송에 한번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내신 국어 점수 혹은 수능 국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국어 교과와 생기부 또 국어 교과를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정량 평가되는 내신 국어 점수, 우리 수능 국어 점수보다 더 큰 그리고 더 높은 그리고 더 깊은 보석 같은 것들이 국어 교과에 있죠. 생기부를 만들어내고 또 의대가 좋아할 만한 인재를 만드는 그 길이 그냥 국어 교과라는 이 교과목의 학습 목표 또 성취 기준 평가에 있는 겁니다. 다양한 텍스트의 읽기, 폭넓은 텍스트,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쌓고 그 지적 능력을 표현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 그것들을 생기부의 창체 활동이나 세특에 확산시켜서 어필할 수 있는 것, 주렁주렁 매달린 훈장 만들기가 국어 교과에 있다는 것, 그것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시험 점수뿐만이 아니라 글을 읽고 잘 쓰고 말하고 논리적 사고를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하는 고목, 이 국가다. 이 국어를 의학, 의술, 우리와 연결시킨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방송 우리 열려라 의문이 의과대학 진학을 꿈꾸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국민 주치 오렌닥터 TV 열려라 의문, 의대의 문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선생님, 그리고 장시간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